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선진화된 나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과거보다 훨씬 더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분석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성장과 선진 문화에 대한 칭찬이 많았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특성상 스스로를 선진국민이라 인정하기엔 너무 겸손한 나머지 그동안 이런 한국의 위상에 대해 손살에 치며 애써 외면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며 한국인이 선진 시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기사 및 강의 또는 SNS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동안 언급된 한국인의 특성 중 공통적인 것만 모아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은 그들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한반도의 영공과 영토의 확장을 위해 독도 소유권을 위해 싸우고 Sea of Japan의 이름을 동해로 바꾸기 위해 해외에서 싸우고 있다. 둘째, 한국에는 밤부엉이가 많다. 퇴근 후에 모인 친구들은 술 몇 잔 하면서 저녁 먹는 것을 좋아한다. 거의 항상 2차가 있고 때때로 3, 4, 5차도 있다.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나도 이런 자리는 계속된다. 셋째, 한국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극도로 감정적이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한국인의 특성일 뿐이다. 한국 드라마를 폭식하면 한 주 동안 감정이 넘쳐 주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비록 실제 생활이 드라마 속 삶과는 다르겠지만 한국인들의 감정들이 확실히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중독, 테크놀로지 기술 중독자들이다. 한국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 나라 중 하나이다. 지하철, 산꼭대기,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된다. 한국 지하철의 한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의 휴대폰에 더 몰두하고 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기술이 모든 것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헤어스타일, 패션 감각, 신발 등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판단 비판을 잘하고 심지어 그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더 많이 신경 쓴다. 여섯째, 한국인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출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돈이 많든 적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아이들을 각종 학원에 보낸다. 일곱째, 한국인들은 조바심을 잘 느낀다. 한국인들은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의 DNA 일부가 되었다. 한국인의 조바심이 부정적인 특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최신 트렌드 즉 기술, 인프라 등에 적응하고 처리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기업인 장윤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 대해 비교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 문화에 많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실리콘밸리 팀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스타트업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리 하죠. 한국의 경제가 30년의 급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말이죠. 일 처리할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결정에 있어 훨씬 더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토론을 엄청 많이 합니다. 가끔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서 시작해. 실행해. 실행. 가끔은 말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 라고 말하죠. 다음 영상은 제가 예전에 번역하여 올렸던 샘 리처드 교수의 영상입니다. 그 당시 37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여 삭제하였으나 교육 그 당시 37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쏘아지는 이 영상을 시청하여 삭제하였으나 이번 주제와 맞는 내용이라 혹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재편집하여 올립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며 강의 중에 그 다른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실험 시간을 가집니다. 대표로 한국인 여학생 1명과 미국인 여학생 1명을 강의실 앞으로 불러내어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한국인의 특성이 너무나 확연히 나타나 한국인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은 영상이었습니다. 내려가서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름이 뭔가요? 지희. 좋아요. 그리고 출신 국가는 어디죠? 한국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둘 다 돌아보지 마세요. 실은 밖에 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문을 지나서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들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인데요. 동양에서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들은 그냥 특성이죠. 자기 비판적, 자기 개선 개발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자아 성찰을 해서 그것들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죠. 서구에서는 특히 미국의 동부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정말 과대평가하죠. 모든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물론 내 아이가 가장 훌륭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 똑똑하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A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이 엄청 똑똑하다는 걸 말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능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평판을 높이죠. 맞죠? 높은 자부심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고요. 이게 다 우리에 관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친구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대화를 해볼 겁니다. 진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켜봅시다. 알았죠? 준비됐나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넨 똑똑합니까? 전 똑똑한 것 같아요. 지적 재능이 꽤 있나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럼 자네가 진짜 잘하는 건 뭔가요? 대수학 같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어떤 거든 다 잘하고요. 취미 같은 것에는 어떤 재능이 있나요? 전 테니스를 잘 쳐요. 그리고 라크로스를 해요. 꽤 잘하는 편인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테니스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걸 말하죠? 테니스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전 교수님의 실력을 몰라요. 난 별로 잘하진 못합니다. 아, 그럼 아마 이길걸요. 그래요, 그렇군요. 다른 것도 잘하는 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강점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거는 잘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네는 어떤가요? 당신은 뭐 어떤 거 하죠? 전 학생이라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이라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시간에는 수영하러 가요. 그냥 운동으로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자넨 똑똑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네. 그건 그렇고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불편한데요. 말도 안 돼. 자넨 아까 꽤 똑똑하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계속해봐요. 3.0 이상과 이하 그 둘 중 어느 거죠? 3.0 이상인가요? 네. 전 잘하는 것 같아요. 3.0 이상이에요. 3.0을 겨우 넘겼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계속 말해봐요. 지금 이거 악몽 꾸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학점이 어떻게 되죠? 말하지 마 하니 계속해요. 아,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만가요? 계속 말해봐요. 3점. 꼭 말해야 하나요? 그냥 나한테 말해봐요. 오케이, 3.6 잠깐만. 자네 몇 학년이죠? 사실 전 4학년이고 이번 학기에 졸업할 예정인데 하지만 원래는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일찍 졸업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분명히 해둡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를 2년 만에 졸업한다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이 게으름뱅이들. 잠깐만, 2년 안에 주립대를 마칠 거고 평점은 3.6점이다. 잠깐, 근데 자네는 본인이 똑똑한지 확실하지 않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자네가 1년 안에 졸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네는 몇 학년이죠? 2학년요. 2학년? 이 친구도 2학년이랍니다. 그것도 이번 학기만 하면 졸업한다는데. 난 그걸 언급하고 싶네요. 정말 대단해요. 너무 겸손해요. 자네 둘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돌아서 봐요. 서양에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런 거죠. 자네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더군요.
자네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테니스 잘 치나요? 라고 물었을 때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했고 전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능 있는 것이 우리의 평판을 높인다고 생각하죠. 그죠? 자네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자랑하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친구들한테 내 딸이 2년 안에 3.6점의 학점으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를 졸업한다고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네, 자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말할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말할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요? 만약 자네가 2년 만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를 졸업한다면 자네 어머니는 뭘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걸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자네 어머니는 매일 그러시겠죠. 난 오늘 다시 한번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제부터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는 제가 정말 사소한 일을 해도 그게 뭐든 상관없이 그 일을 찬양했어요. 자네 말은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3.6학점으로 2년 만에 졸업 안 해도 칭찬한다는 말이죠. 네. 어쨌든 동아시아 문화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죠.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잘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누구처럼 자기 비판적이죠. 아니야, 모르겠어. 어쩌면 똑똑한가. 자네는 심지어 자네 학점을 말하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왜? 더 높지 않아서? 학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학점이 얼마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글쎄. 성적이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네는 왜 말하고 싶지 않았었나요? 왜냐면 3.9 이런 게 아니라서. 아니요, 전제 성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직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큰 강이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아니면 자네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어머니는 자네 학점이 3.9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3.1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머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농담이에요. 그나저나 자네는 1년 반이면 졸업할 수 있었을 텐데. 고마워요. 좋아요. 들어봐요. 여러분은 저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완벽하길 기대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희 학생의 말은 지희 어머니는 단지 지희 학생이 완벽하길 기대할 뿐. 그녀가 2년 일찍 졸업하는 걸 자랑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한국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 비판적인 것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자기 개발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다고 여깁니다. 반면 미국인 서양인 은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능 있는 것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높은 자부심이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여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현재 세계의 선두에서는 기적같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노력해오느라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